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한국 CS마인드 교육센터 박정민 강사입니다. 오늘은 2019년도 2회차 지난 3월 10일 날 진행됐죠. A형 기출 문제를 가지고 문제풀이 과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CS 개론부터 시작을 해야 되니까요. 1번 문제부터 10번 문제까지 먼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부터 볼까요? 1번 고객 만족과 관련해 다음 보기의 괄호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알맞은 것은 학자를 물어보는 문제죠. 그런데 이번 문제는 학자가 아닌 학자가 뭐라고 얘기했는가 라는 정의 내용에 대한 키워드를 지금 물어보고 있습니다. 보기를 좀 볼까요? 올리버는 만족의 개념에 대하여 만족이란 소비자의 무엇으로 판단된다고 제시하였다 라고 나오면 올리버 라고 하면 딱 한 단어 떠오르시죠. 올리버 그러면 성취 반응이라는 게 딱 떠오르시면 됩니다. 이 문제 같은 경우는 뭐 굉장히 수월한 문제 유형이고요. 솔직히 얘기하면 이건 이해보다는 암기를 하셔야 되는 문제 유형이기도 합니다. 자, 1번 문제.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2번. 공정성 이론의 공정성 분류 중 세 가지 있죠. 도출 결과의 공정성, 절차상의 공정성, 상호작용 공정성. 저희가 동영상 찍으면서 참 많이 봤던 게 절차상의 공정성이었고, 상호작용 공정성은 뭐 직원 얘기 나오면 무조건 답일 거고요. 자, 그러면 공정성 분류 중 도출 결과의 공정성에서 제시하고 있는 요소에 포함되지 않는 내용을 보기에서 모두 선택한 거. 자, 이번에 문제를 한 번 더 뒤집어 놨죠. 이 요소를 물어보는 문제였는데 이걸 제외한 게 뭡니까? 라고 물어보고 있거든요. 이 요소는 아시겠지만 컨트리뷰션, 기여, 니즈, 요구, 이퀄리티, 평등성입니다. 자, 그러면 세 개가 빠진 거를 고르시면 되겠죠. 가의 comparison, 그다음에 라의 influence라고 고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와 라. 자, 이 문제 또한 크게 어렵지 않게 저희가 뭐 아주 간단하게 알 수 있는 문제 유형이었습니다. 다음 문제. 비즈니스 프로세스의 분류 중 기반 프로세스. 자, 기반 프로세스라고 문제에서 딱 지금 제시를 하잖아요. 설명으로 가장 올바른 거. 자, 기반 프로세스라고 본다면 딱 키워드가 뭐였습니까? 네, 경쟁자보다 뛰어나지 않더라도 였거든요. 자, 그럼 1번 경쟁자보다 뛰어나지는 않더라도. 자, 1번에서 그냥 답이 딱 바로 도출이 되죠. 찾을 수 있습니다. 뭐 2번 문제. 미래의 산업 전략에 성공할 수 있도록 사람, 기술, 프로세스를 결합하여 조직의 역량을 구축해 나가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자, 저걸 결합해서 구축해 나가는 과정이라 그러잖아요. 그럼 변화의 의미겠죠. 이래서 변혁 프로세스. 3번 조직이 영위하는 사업 영역에서 경쟁자보다 뛰어나게 경쟁 프로세스. 4번 변화하는 변혁 프로세스. 5번 프로세스의 초점이 고객 만족에 있으며 고객의 기대 수준과 대비하여 판단이 가능합니다. 자, 이건 뭘까요? 네, 경쟁 프로세스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이 문제도 뭐 크게 어렵지 않게 저희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 유형이었습니다. 다음 문제. 서비스 프로세스를 설계할 경우 고려해야 될 사항 중 보기의 괄호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알맞은 거. 자, 그럼 보기를 좀 볼까요? 서비스 프로세스는 무엇이며 라고 나와요. 무엇이며 각각의 개별 활동들은 하나의 시각에서 인식돼야 됩니다. 각각의 개별 활동들, 각각의 서비스 인카운트, 저희가 접점이라고 부르죠. 죄송해요. 면접이라고 할 뻔했어요. 접점을 하나의 시각으로 인식해야 된다. 하나로 묶어서 기억하세요 라고 하게 되면 저희가 답을 뭘로 유추할 수 있습니까? 전체론이라고 바로 유추가 가능하죠. 그래서 이런 관점으로 이 문제도 크게 어렵지 않게. 자, 그러면 문제 보기 중에 실제적인 과업을 중시하세요 라고 나오면 뭘까요? 실제적인 과업 성과를 중시해야 됩니다. 네, 이건 목적론일 겁니다. 목적론. 이렇게 두 가지 구별하시고 키워드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문제 볼까요?
슈메너의 서비스 프로세스 매트릭스와 관련해 다음 보기의 그림에서 다를 물어봅니다. 다. 자, 그러면 뭐 이름부터 알아야죠. 가는 뭘까요? 네, 서비스 팩토리. 나는 서비스 샵. 다가 대중 서비스. 라가 전문 서비스가 되겠죠. 자, 이때 다 대중 서비스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학교. 그러면 뭘까요? 학교는 학교. 대중 서비스죠. 맞아요. 네, 그죠. 아, 죄송해요. 문제를 잘못 읽었네요. 해당하는 업종으로 보기 어려운 거라고 물어보네요. 저는 뭐 맞아야 되는 거로 봤는데 죄송합니다. 자, 그럼 학교 맞아요. 2번 호텔. 호텔은 네, 서비스 어디 있는 거? 팩토리에 있는 거죠. 3번 은행. 대중 서비스에 있습니다. 금융업이니까요. 도매점, 소매점. 네, 대중 서비스에 있죠. 자, 이렇게 되면 5번 문제. 답은 결국 호텔입니다. 서비스 팩토리에 해당하는 거. 자, 이 문제는 지금 뭐 말씀드리는 강사도 실수한 것처럼 문제를 정확히 읽으셔야 됩니다. 너무 뻔히 아는 거다 보니까 문제를 잘못 읽으면 이런 잘못된 설명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5번 문제 상당히 자주 나오고 아주 기본으로 나오는 문제 유형이기 때문에 나오면 절대 틀리면 안 되시겠죠. 분명하게 꼭 좀 기억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문제. 대기관리. 자, 대기관리 방안과 관련해 다음 보기의 내용에 해당하는 대기 시스템의 유형이 뭐냐고 물어봅니다. 대기 시스템의 유형. 자, 그럼 보기를 좀 볼까요? 고객이 서비스 시설에 도착하여 어느 대기열에서 기다려야 하는지 또는 다른 대기열이 짧아질 경우 옮겨야 하는지 여부를 결정해야 된다. 자, 도착해서 대기열을 내가 취사 선택할 수도 있고 옆에 대기열이 줄어들면 내가 그쪽으로 옮겨갈 수도 있고 자, 이렇게 되면 이런 메리트를 갖고 있는 거 볼까요? 다중 대기열이죠. 다중 대기열. 단일 대기열 그러면 메리트가 뭘까요? 일단 공정성이 확보된다라는 관점이 있을 거고 또 하나는 네, 소요되는 시간, 전체 시간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라는 메리트로 기억하시면 충분히 해결이 가능한 문제 유형이었습니다. 다음 문제. 다음 중 고객 프로세스 설계의 기본 원칙에 대한 내용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입니다. 먼 것. 1번 고객 개별 니즈에 적응해야 된다. 맞죠. 2번 고객은 기대 대비 성과를 평가합니다. 맞아요. 3번 평가는 시장과 경쟁사에 의해 형성됩니다. 아니죠. 평가는 어떻게 돼요? 네, 철저하게 지금 고객이 하죠. 고객이. 그래서 주관적이라는 말이 나오게 됩니다. 결국 이 문제에서 가장 거리가 먼 거 3번 시장과 경쟁사에 의해서 평가가 진행된다. 맞는 말이 아닙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중 솔로몬과 구트만이 제시한 서비스 접점의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은 거. 이번에도 올바르지 않은 거예요. 아까 한번 틀리고 난 다음엔 자꾸 읽게 되네요. 가장 올바르지 않은 거. 1번 서비스 접점의 목적은 정보 교환에 있다. 네, 맞죠. 이거 분명히. 여기 서비스 인카운터가 1대1 상호작용을 합니다. 상호작용은 하는 방법론은 커뮤니케이션일 거예요. 커뮤니케이션은 커뮤니스라는 어원을 갖고 있고 여기에 뭐가 있어요? 공유하다라는 말이 있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서비스 접점, MOT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뭐 접점, MOT라고도 부르는데 여기의 목적은 정보 교환에 있다? 네, 틀린 말이 아니죠. 2번 제공되는 서비스에 따라 제한을 받습니다. 아, 이건 맞죠. 대면 접점, 전화 접점 분명히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3번 목표 지향적인 역할 수행이 되어야 된다. 맞습니다. 상호작용을 한다라는 건 과정을 좋아해서 하는 건 아닐 거예요. 서비스에서. 4번 서비스 제공자와 고객이 모두 참여할 때 성립된다. 아시잖아요. 서비스는 프로덕트 인방식이죠. 고객이 서비스 생산을 요청하면 직원이 서비스를 생산하고 고객은 바로 앞에서 서비스를 소비하고 이런 관점입니다. 5번 데이터를 기반으로 현상 인식작용이 선행돼야 된다. 아, 이런 얘기는 솔로몬과 구트만이 한 얘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5번은 잘못된 얘기고요. 오히려 위에 보시는 4개 보기와 다른 거 또 하나 그 이외의 거 보면 인간적인 상호작용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라는 것까지 있는 문제 유형이었습니다. 이 문제 또한 뭐 크게 어렵지 않죠.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자, 품질 기능 전개 분석 도구 중 품질의 집 HOQ 물어보네요. 구성 요소와 가장 거리가 먼 것이라고 물어봐요. 자, 이 문제는 되게 지금 뭐 어렵죠. 저희가 그리고 자세히 보지도 않으신 내용이기 때문에 품질의 집의 그 전개도처럼 펼쳐 있는 집 모양 그림이 있잖아요. 거기 들어가 있는 요소를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자, 그런데 이 문제는 그걸 몰라도 풀 수 있는 방법이 하나가 있죠. 그게 뭘까요? 네, HOQ가 포함되어 있는 QFD 품질 기능 전개는 잘 생각해 보시면 누구의 요구 무조건 네, 기업의 요구 아닌 고객의 요구입니다. 고객의 요구. 고객의 요구를 반영한다라는 관점이 QFD가 갖고 있는 관점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가장 거리가 먼 것 찾으세요라고 한다면 뭘까요? 네, 3번 기업 요구와 실행도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상당히 난이도가 있다고 생각하시면서도 굉장히 수월하게 풀 수 있는 방법이 존재하고 있는 문제 유형이었습니다. 절대 난이도가 높은 문제가 아니죠. 조금만 생각해 보시면 그래서 충분히 해결 가능한 문제 기억하셔야 돼요. QFD와 HOQ라는 관점을 다 보게 되면 고객의 요구라는 관점으로 기억하시면 됩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마지막 문제네요. 다음 중 마이네트가 제시한 고객 만족 경영 도입 배경의 중요성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르지 않은 거. 자, 이건 마이네트가 지금 제시한 거예요. 고객 만족 경영의 도입 배경. 자, 그렇다면 여기서 봐야겠죠. 1번 소비자가 직접 소비자 문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대응하려는 소비자 주권의식이 확산되었다. 이게 맞는 말이죠. 2번 시장의 성숙화로 경쟁사보다 더 우수한 제품과 서비스를 개발하여 고객의 욕구를 충족시켜야 한다. 맞습니다. 3번 소수의 과점 시장으로부터 다원적 경쟁 시장으로 시장 구조가 변화하면서 글로벌 경쟁 시대가 도래되었다. 맞죠. 4번 소비자의 욕구가 지나치게 획일화되고 변화의 속도가 둔화되고 있다. 아니요. 소비자 욕구가 지나칠 정도로 너무 많아지고요. 요즘 1인 1000세계 시대라고 하죠. 변화의 속도 또한 기업이 따라가기 어려울 정도로 빨라지고 있습니다. 자, 이렇기 때문에 올바르지 않은 설명은 4번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가 10문제를 다 풀어봤고요. 지금 CS 개론 이번 2회차 시험에 1번부터 10번까지 문제 유형은 전형적으로 보게 되면 1번부터 10번까지 문제 중에 한 문제가 이렇게 턱 막히는 문제가 있었는데 이 문제는 그런 거 크게 없이 충분히 해결 가능한 문제 유형이었습니다. 굳이 한 문제가 좀 어려웠는데요 라고 한다 그러면 아마 9번 문제가 되겠죠. HOQ가 나오면서 거기에 그 구성 요소를 물어봤던 문제 QFD와 연결할 수 있는 그 정도의 문제 유형이었다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동영상을 보시고 조금 더 나는 자세한 정보라든가 이런 게 필요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네이버에 박정민 강사를 쳐보시면 제 카페가 있고요. 거기 와보시면 경영학 관련된 전문 자료라든가 논문 자료 그리고 저희 기출 문제에 대한 거 시험 대비 자료에 대한 거 다 공유되고 있습니다. 카페에서 또 뵐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긴 시간 고생 많이 하셨고 다음 시간에는 CS 개론 11번부터 20번까지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